첫 번째 우리 이지욱 과장님은 척추 쪽에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으로서 전문을 하고 계시고요. 울산대에서 이제 교수님을 하시다가 저희 병원 오셔서 지금 척추 환자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목에 다 있습니다. 왜 야구 선수 허리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 뒤에 이제 김승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이제 왜 척추인가,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카이네틱 체인, 운동 사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허리 부상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척추가 중요한가? 이제 척추는 회전 파워의 중심입니다. 야구가 보면 이제 회전 운동이잖아요. 다리 끝에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게 손끝, 어깨 이렇게까지 전달되면서 많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 단순하게 그냥 통증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는 선수들의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여러 연구들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허리 통증이 있는 선수들은 부상 위험도도 올라가고 부상이 생겼을 때 그 기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슈퍼카이 바퀴와 야구 선수 투수의 허리를 이제 각 가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슈퍼카의 바퀴는 각 가속도가 한 30에서 35 정도, 야구 투수의 허리가 한 6배 정도 각 가속도가 빠릅니다. 이 각 가속도가 클수록 허리에 걸리는 이 토크가 큰데요. 한 6배 정도 가속도가 크다. 슈퍼카도 굉장히 가속이 빠른데 그것보다 야구 선수 투수의 허리가 훨씬 빠르게 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리 이제 요추의 구조와 역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모식도를 그려놨는데 요추는 5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뼈 사이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핵심 기능은 우리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굴곡, 신전하고 회전을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야구의 동작에 보면 회전과 신전, 굴곡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디스크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걸립니다. 카이네틱 체인, 앞에서 여러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카이네틱 체인의 핵심을 따지자면 이제 운동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속하는 원리입니다. 이 카이네틱 체인은 옛날 한 150년 전에 이제 기계공학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겼고, 이게 이제 사람에게도 점차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발끝에서부터 어깨, 손끝까지 힘이 전달되는 순차적으로 가속을 해야 된다. 한 번에 확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순차적인 시퀀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학술적 근거를 따지자면 1993년에 그 덜하우스라는 그런 대학에서 이 학술적 근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사람 몸을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거 다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척추의사니까 허리에 대한 내용만 뽑아보자면은, 우리가 회전을 할 때 허리에 힘을 주고 또 공을 던질 때 그 반발력이 또 허리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그에 대한 반발력이 허리에 돋는다.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의 핵심 역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체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상체로 전달하는 핵심 축이다. 그 다음에 회전 가속과 감속을 모두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순차적인 카이네틱 체인이 붕괴가 되면은 이제 부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야구 선수에서 허리 통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한 3에서 15% 정도 통증을 경험하고, 최대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내가 야구하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 프로 선수에서 이건 허리 손상입니다. 한 8에서 15% 정도 장기간 야구를 할수록 이제 허리 손상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그냥 허리 통증은 아주 야구 선수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거다. 그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의 허리 통증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요. 이때 유선형기,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가장 많은 거 이제 척추 분리증, 피로골절 이렇게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이면서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디스크 퇴행 및 디스크 퇴행도 발생하고 근육 및 인대 손상도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를 계속하면서 이제 신장, 축골이 같이 일어나면서 척추의 이제 후방 구조, 뒤쪽 구조에 막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일으키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뒤에 논문을 들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몸이 골반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을 허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 보상작용으로 뭐 어깨나 팔이나 엉덩이나 햄스트링 이런 데 힘을 과도하게 쓰면서 다른 부위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 자체에도 부상 위험들이 올라가고 만성적으로 이제 하나의 통증이 이제 다른 통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만성 통증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부상 위험도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클레이튼 커쇼 이제 투수가 이제 허리 부상이 2016년에 있었는데 여기 막대로 해놓은 거는 이제 이닝수, 여기 앞에 파란색은 이제 허리 문제가 있기 전까지 성적이고 보면 200이닝 이상 계속 소화하다가 2016년에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이때 보면 그 다음부터 이닝수는 이제 한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2020년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단축 시즌 때문에 많이 적었던 거. 여기 선으로 그어놓은 거는 여기 보이죠. 여기 선으로 그어놓은 거는 이제 그 방어율인데요. 방어율도 뭐 2016년 그 해에는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허리 디스크 이후로 방어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얼마나 허리 관리 잘 받았겠어요.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닝 수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진다. 이건 이제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한 연구들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이제 자세 조절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앉혀놓고 밑에 이렇게 공 같은 구 같은 걸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했던 테스트인데요. 허리 통증이 없던 군에서는 71%가 이 자세 유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추 골반 조절 능력이 매우 좋았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이제 그룹에서는 13%밖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요추 골반 조절력이 매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11년 마이너리그 투수를 대상으로 이제 시즌 이제 추적 관찰했던 연구인데 앞에서 했던 그 요추 골반 조절 능력이 우수한 그룹과 떨어졌던 그룹으로 나눠서 소화 이닝을 이제 조사해봤더니 요추 골반 능력 조절력이 좋았던 그룹은 조절이 좋았던 그룹이 조절력이 떨어졌던 것보다 훨씬 이닝 소화도 좋았고 피안타율도 좋았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좋았다. 그러니까 성적, 내구성 모두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추 골반 조절 능력이 좋은 그룹과 안 좋은 그룹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즌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어떤 부상을 일으켰나 이걸 했더니 조절력이 좋았던 그룹은 요건 이제 부상 위험도인데요. 한 10% 정도에서 부상은 있었고 조절력이 떨어진 그룹은 한 3배 이상 부상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었을 때도 조절력이 좋았던 그룹은 한 43.81 정도면은 결장 기간이 있었는데 조절력이 떨어질 경우 부상 기간 자체도 길었다. 정리하자면은 허리 통증이 있으면은 요추 골반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로 인해서 성적이 감소한다. 그리고 부상도 더 잘 일어나고 부상 입었을 때도 회복 기간도 떨어진다. 그래서 뭐 허리 통증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반응 속도 자체도 떨어지는데요. 이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뒤에다 이렇게 줄을 달아놓습니다. 줄을 갑자기 탁 끊었을 때 얼마나 이게 내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냐 이걸 조사한 건데요. 허리 통증이 있던 그룹과 없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허리 통증이 있던 환자군은 한 24% 정도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0.01초 정도인데요. 타자 입장에서 0.01초 정도면은 공이 한 40cm 정도는 더 이동하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안타 칠 거에 뭐 헛스윙이 된다는 거고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 몸이 뭐 감각 신경, 신경처리, 근육 반응 이런 게 모두 떨어져서 반응 속도 자체가 떨어진다. 당연히 성적도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타격 이제 동작을 분석한 건데 온몸 전신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주르륵 한 49개 붙여놓고 이제 타격 분석을 쭉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한 연구, 일본 2023년에 일본 대학 리그를 그 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타격 동작 분석을 했더니 정상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카이네틱 체인이 정확하게 잘 해서 다리, 골반, 뭐 무릎, 골반, 어깨까지 순차적으로 쭉 회전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디스크 변성군이 있는 그런 이제 환자군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잘 못하고 이제 통나무처럼 골반과 어깨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뇌가 척추 보호를 위해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했던 이제 카이네틱 체인이 붕괴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카이네틱 체인이 붕괴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앞에서도 뭐 여러 선생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타격 동작 이제 분석을 이제 근전도 온몸에 이제 근전도를 붙여놓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여기 파란색은 이제 정상근, 빨간색은 디스크 변성근이 있는 걸 비교를 했더니 이제 뒤쪽 발 기립근에서는 근육 활성도가 정상근에서 한 40% 정도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디스크 변성이 있는 근에서는 이게 100%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이거든요. 거기 한 80% 이상 힘을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힘을, 그러니까 허리 통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립근이라든지 중둔근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 근육등에 과도한 힘을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 타격 동작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정상적인 그룹은 이제 타격을 하고 나서 마지막 팔로우 스루에서도 이제 카이네틱 체인이 이제 적절히 작용하면서 요추에 대한 부하를 줄여주는데 디스크 변성근에서는 이제 속도도 하고 이제 허리 쪽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 팔로우 스루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여기가 마무리고요. 이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이제 시한폭탄이 됩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프다고 참고 뛰어 이렇게 하면 성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부상 위험도가 올라가고 이제 성적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주변 근육들이 대신 버티기 때문에 주변 다른 쪽 어깨라든지 팔꿈치, 엉덩이, 햄스트링 같은 주변부 부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이제 시한폭탄이라 볼 수 있고요. 통증을 단순하게 억제하기보다는 척추의 안정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은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요. 빨리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단순 허리 통증인데 이걸 빨리 발견하면은 그냥 한 달, 두 달 쉬어서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청소년기에 많은 거 이제 뒤에 김승철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지만 뭐 척추 분리증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쉬어주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리 통증 내가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하면서 참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척추뼈가 끊어지게 되고 한번 부상 그 뼈 끊어지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빨리 병을 진단을 하고 뭐 쉬든지 아니 치료를 적절히 하든지 무언가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 학생들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이제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